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뒤죠.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오전 11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여면님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광수 의원이 받고 있는 그 혐의 내용,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확하게 그 8월 5일 새벽 2시 4분경에 112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하. 한 50대 여자분이 맞아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휴.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그 즉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니까 50대 한 여성이 시퍼렇게 눈에 멍이 들어있고요. 온몸에 약 타박상이 있었고요. 그 옆에 60대 초반에 남성이 한 명 있는 거죠. 봤더니 이제 흉기하고 뭐 이거 이제 널브러지는 직기류 이런 것들은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남성을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해자다 이렇게 경찰관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가주십시오 했더니 저항을 했고 저항에 대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수갑을 채워서 긴급 체포해서 지구대로 끌고 갑니다. 근데 끌려가고 나서 거기서 이제 조사하다가 이제 경찰관들이 활짝 놀란 거죠. 왜요? 현역 국회의원이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인 거 처음에는 국회의원인지를 밝히지 않았나 보군요. 아니까 수갑을 채웠겠죠. 신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 너무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 이탈 차원에서 수갑을 채운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이제 지구대로 끌려가고 났더니 이 국회의원께서 그 상황을 이제 직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굳이 수갑까지 채워야겠냐. 그래서 당시에 좀 피도 흐르고 하니까 일단은 병원 가서 치료를 하십시오 하고 훈방 조치한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이제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현역 국회의원이 수갑 차고 잡혀왔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 날로 바로 비행기를 타시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가신 사건이죠. 같은 날,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그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 2시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서 경찰이 출동했더니 집안이 난장판돼 있고 뭔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남성 누구냐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니까 일단 수갑을 채워 연행했는데 거기 가서 국회의원임을 밝혔고 치료받으라고 1시간 만에 풀어줬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같은 날 오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호련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그러고 눈 주위에 멍자국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광수 의원인지를 처음에 몰랐어요.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도 몰랐어. 사실 몰랐어. 그런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김광수 의원 측은 그날 보도자를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광수 의원 측이 의원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보도 자료를 내고 떠났습니다. 그래요? 내용 한번 보니까 지난 선거 때 도와준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말리려고 걱정이 들어서 원룸에 찾아갔다가 다툼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제기된 뭐 내연 관계나 이 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뜻을 밝히고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이게 김광수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던 일종의 해명인데 여기서도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니, 선거 때 도와준 여성이다. 좋다. 거기까지 이해 하나 쳐요. 그런데 그 여성이 새벽에 자살을 시도하려는 듯한 걱정이 들어 했다. 원룸에 갔다.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 극한 선택하려 한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김광수 의원이 이런 의혹에 대해 또 해명을 했죠. 원래 모든 지역 구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항상 갖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준다. 조언을 적극적으로 한다. 등의 그 해명을 했습니다. 슈퍼맨이군요. 물론 뭐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다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심야 시간에 여성 혼자 거주하는 곳에 갔다면은 설령 선의로 어떤 민원이나 애로사항 또는 상담을 위해서 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뭐 문제나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김광수 의원의 해명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 있는 발언이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저희가 맡겨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성이
밤에 새벽 시간에 극한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서 슈퍼맨처럼 그냥 도와주러 갑니까?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 주민들이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라고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막 많이 한 달에 한 두세 번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염 의원님, 네. 여기서 또 궁금합니다. 지금 원룸의 이웃 주민 얘기예요. 네. 한 달에 두세 번은 싸웠대요. 뭐 그 여성이 또 나가 뭐 큰 소리로 그랬대요.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은 싸웠다는데 그러면 한 달에 두세 번 걸로 그 여성이 극한 선택하려고 한 거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여성분이 그 언론에 나왔지만 진술상 초기에 경찰관이 무슨 관계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남편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지금 언론에 분명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소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자살하려는 여성이 있다면 자기의 선거 운동자라면 네. 뭐 112에 신고를 하고 본인 혼자 안 가죠. 여자분 혼자 있는데 혼자 가면 안 되죠. 네. 보좌관이라도 데려가서 그 그렇죠. 즉세 가서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그 흉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 손도 칼에 의해 베진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남녀 간에 그 어떤 자살 시도를 함에 있어서 자살 시도할 때 칼 가지고 남자 앞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난 죽을 거야 하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 자살하는 경우에는 남 안 보이는 데서 뭐 약을 먹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 흉기를 가지고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말렸다 그러면 네. 두 분 사이에 뭔가 인간적으로 끈끈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뭐 금전적인 문제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저희 귀국하신 이후에 네. 이게 궁금해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네. 내용이 뭔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그 소명이 우리가 네. 추정하는 바가 맞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이제 9시 54분인데 잠시 뒤에 1시간쯤 뒤면은 이제 김광수 의원이 11시에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데 저희가 취재한 것도 그렇고 경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마 애초에 출동했을 때 여성분이 눈에 멍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단 폭행 쪽을 좀 경찰도 유심히 좀 살펴보고 조사해보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폭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해당 여성이 자해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여성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뺏으려고 네.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눈에 이제 그 가해가 이루어졌을 네. 수도 있는데요. 아하.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일단 그 김광수 의원이 여성에 대한 폭행을 가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그 경찰 조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네.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애초에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게 여성이 애초에 있는 출동한 경찰에게 이 남성에 대해서 남편이라 했다가 네. 또 뭐 살려달라 했다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 김광수 의원이 미국으로 가고 나서 이 여성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는 뭐 내가 좀 뭐 술이 취해서 좀 착각한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 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자신이 이제 술에 취해서 그 당시 상황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네.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미심쩍은 부분은 또 당시 이게 조사를 받을 때 안경을 벗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뭔가 좀 익숙한 얼굴인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좀 확정을 낼 수 없었던 네. 그러나 신분 확인을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의원이었던 거죠. 그냥 김광수 의원이 경찰에 출동했을 당시에는 안경을 벗은 상태였다. 그렇습니다. 아하. 뭔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뭐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김광수 의원이 뭐 해명은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해명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요, 손 변호사님, 이거를 지금 여성도 약간은 애초에 그 경찰에 말했던 것과 달리 지금 약간은 자세가 좀 이 입장이 돌변한 것 같은데 이거 사실관계,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경찰 조사로 밝혀내기가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경찰이 이런 단순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데는 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의지가 문제일 텐데 뭐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현역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네. 뭐 이런 단순한 사실관계를 일부러 묻어두거나 네. 또는 일부러 뭐 왜곡하거나 밝히지 네.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하면 충분히 사실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요. 그리고 해당 여성의 진술이 설령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 여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날 김광수 의원도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긴 했습니다. 네. 뭐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에게 했던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도 감안을 해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경찰이 제가 볼 때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지금 최명규 원장님 일각에서는 원래 이 김광수 의원이 애초에는 오늘 귀국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예상보다 빨리 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김광수 의원 직접적인 해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언론의 이 관심을 좀 따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 미국에 있는 생활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왜냐하게 되면 미국에 있으면 이제 가족들과 있어야 되는데요. 네. 거기 뭐 부인도 있다면서요. 네. 네. 그 가족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고요. 네. 여기는 언론에 의해서 일종의 지옥이지만 미국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그러네요. 같아서 빨리 이제 복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여성의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여성의 진술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바뀐 이 시점을 갖다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네. 어쩌면은 예상보다 빨리 들어오면서 네. 뭔가 이 재판과 관계가 돼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본인도. 네. 그동안 뭐 전화로도 여러 차례 뭐 조언을 받았을 테고 네. 어떤 뭐 담당자들이라 있겠지만 막상 와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갖다 가지고 네. 접근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시간도 필요했을 겁니다. 네. 저는 여론을 따돌리기 위할 수도 있지만 따돌리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언론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네요.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풀 생각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잠시 뒤 11시에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 말 약속이 자신의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점 의혹이 없이 이 주변 이웃분들 얘기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김광수 의원의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반응들은 뭡니까? 일단 첫 번째 반응 이제 그 화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문자 폭탄 보낸다고 청문회에서 찡찡대던 사람 아닌가. 그 당시 그 총리 후보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좀 미심쩍은 데가 많다. 이런 반응이 참 많습니다. 네. 누가 봐도 국민은 둘 사이를 다 알겠네. 네. 아무래도 이상하다. 단순 폭행에 부랴부랴 외국으로 갈 리가 없다. 네. 광수 도망치는 실력 아주 뛰어남. 런닝맨의 이광수 말한 거임. 네. 이렇게 비꼬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뭐 부랴부랴 외국으로 갔다는 어떤 네티즌의 지적에 대해서 앞서 김광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미국으로 떠난 것이다. 미국 비자가 뭐 하루아침에 나와서 갑자기 비행기표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이 오늘 네네. 수사를 조사를 잘 하겠습니다만, 네. 뭐 CCTV 영상 확인은 기본이 되겠고요. 아하.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다툼의 소리가 들렸다는 그런 이웃 주민의 네. 그런 이야기도 당연히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납부했느냐, 압입했느냐 여부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이제 운전기사가 이제 배정이 됩니다. 아하. 그런데 혹시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했다면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줬는지 아니면 또 혼자 운전기사를 대동하지 않고 왔는지 여부까지도 좀 확인한다면은 그건 단순한 그런 선거 운동을 도와준 그런 사람의 관계인지 네. 그렇지 않은지 여부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손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이 혐의에 대해서 뭔가 그 진위를 따져볼 이 사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11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 상황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